오늘은 반려견의 전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조기에 발견해서 우리 반려견이 다시 신나게 뛰어놀 수 있게 치료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먼저 강아지 파행 영상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 같은 경우는 왼쪽 다리를 들었다 놨다 반복하는 행동을 보이는 양상이고요. 완전히 들고 있기도 하고 쩔뚝거리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딛지 못하고 오른쪽 다리를 들고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들고 있다는 건 아프다는 신호입니다. 단순히 살짝 삔인 염자라면 이틀에서 3일 쉬면 곧바로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십자인대 파열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왼쪽은 사람이고 오른쪽은 이제 강아지의 다리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사람 같은 경우와 달리 강아지는 약간 각도가 져 있기 때문에 경골이 앞으로 밀리는 듯한 힘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과 같이 이제 경골 윗부분에 TPA라는 경사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행 시 경골이 앞으로 밀리는 힘이 항상 작용합니다. 십자인대는 바로 1mm를 막아주는 핵심 역할을 해줍니다. 그게 세 번째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십자인대가 끊어지게 되면 경골이 앞으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무릎 관절의 안정성 자체가 무너지고 쉬면 통증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관절 안에서는 계속 손상이 진행됩니다. 방치하면 반월판이 손상되고 이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선생님, 십자인대는 왜 끊어지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는 비교적 드물지만 급성으로 외상성으로 파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해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퇴행성 파열로 실제로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노화로 인해 인대가 서서히 약해지다가 어느 순간 파열되는 경우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고 운동이 부족한 경우 퇴행성 변화와 만성 과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증상이 오랫동안 애매하게 지속되다가 완전히 끊어지는 구조라서 보호자가 초기에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십자인대 파열과 개념은 비슷하지만 강아지에서는 구조적 특성상 퇴행성 변화로 파열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체중은 매우 중요한 요인인데요. 인위 연구에 따르면 보행 시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체중이 1kg 늘어날 때마다 약 두세 배 증폭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한 실제로 비만견의 십자인대 파열은 정상 체중 강아지보다 4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쩔뚝거리는 거 외에도 또 다른 증상이 있을까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전십자인대가 파열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크게 4가지 행동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하셨다시피 갑자기 한쪽 다리를 들고 세 발로 걷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앉을 때 아픈 다리를 옆으로 쭉 뻗거나 앞으로 드는 비정상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소 좋아하던 산책을 갑자기 싫어하거나 금방 주저앉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침대나 계단 오르기를 망설이거나 힘들어하는 경우도 이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집이 세졌다, 게을러졌다고 넘기시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은 통증을 표현하는 강아지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다리를 들었다가 다시 내리는 패턴이 반복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부분 파열의 전형적인 신호이자 치료의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완전 파열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 슬개골 탈구라는 또 병도 있잖아요. 네.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보행의 차이가 있습니다. 슬개골 탈구는 외상성이거나 심한 통증이 없는 한 다리를 들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보행이 이상이 생기는데요. 주로 팔자걸음을 걷는다든지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걷는다든지 반대로 안쪽으로 구부린 채로 걷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보호자분이 이상함을 느끼기 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면은 급격히 다리를 든다든지 앉는 자세가 이상해진다든지 또 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두 질환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니 정확한 감별 진단이 중요합니다. 이게 삔 건지 아니면 파열이 된 건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회복 패턴입니다. 단순히 삐었을 경우에는 이틀에서 3일 정도 안정하면 자연 회복되는 경우가 흔하고요. 관절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은 쉬면 잠깐 나아 보이지만 다시 악화되는 패턴을 반복해서 다리를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드로우 테스트라고 하는 경골 앞으로 밀어보는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TBR 컴프레션 테스트로 관절 불안정성을 직접 확인합니다. 그래서 삔 것과 십자인대 단열을 그것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고요.
방사선 검사로 관절 내의 염증, 경골 전방 편의, 초기 관절염 소견도 함께 확인합니다. 증상이 반복되거나 왔다 갔다 한다면 단순 염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부분 파열 상태의 신호입니다. 실제 내원한 반려견의 사례입니다. 왼쪽 뒷다리를 절면 내원하였고 완전히 들고 걷는 건 아니지만 왼쪽의 하중을 덜 지탱하는 파행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좌측 십자인대 완전 단열로 진단되었습니다. 치료는 절골 수술 중 하나인 경골 고온 균등화 수술 TPLO를 적용하였습니다. 수술 전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수술 후 밀려있던 경골이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술 후 보행은 거의 정상에 가깝게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십자인대 파열 수술은 치료의 시작일 뿐입니다. 완벽한 회복을 위해서는 수술 후 재활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는 언제부터 평상시처럼 걸을 수 있어요? 네, 우선 2주 동안은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케이지에서 생활을 하고 네카라를 착용하고 처방약을 정시에 먹이셔야 되고요. 2에서 6주 사이에 제한적인 보행이 가능해집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는 필수고요. 줄을 짧게 잡아서 5분에서 10분 정도 산책을 하도록 안내를 드리고 6에서 12주 사이에는 운동 강도를 조금 높여서 수의사 지도 하에 재활도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체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체중도 주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주 이후는 거의 일상으로 복귀가 되고요. 수의사 승인 후에 정상 활동도 가능합니다. 관절 보조제를 장기적으로 투여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고 하지만 한쪽 십자인대가 파열된 반려견의 30에서 50%가 1, 2년 내에 반대쪽 파열로 이어집니다. 한쪽이 파열되면 반대쪽 다리에 체중을 더 싣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 양쪽 다리의 균형 있는 근육 회복이 매우 중요하고 체중 관리가 핵심입니다. 비만견이거나 수술하지 않거나 수술 후 재활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수술이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예후를 보입니다. 절대 안정을 취하거나 소염 진통제, 재활운동, 체중 관리 등 보존적 치료를 먼저 고려하는 경우는 소형견의 경우 경미한 부분 파열, 6주 이내에 호전 여부를 관찰하게 됩니다. 마취 수술의 위험이 높은 심각한 전신 질환을 동반한 특히 심각한 내재 질환, 당뇨, 쿠싱, 심장병 등과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는 보존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초고령견의 전반적 삶의 질이 우선되는 경우 수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관절 불안정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아 장기적으로는 관절염 진행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수술 여부는 파열 정도, 체중, 나이, 전신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지켜보자는 전략은 정기 재평가 없이는 위험합니다. 6주 내 호전이 없거나 악화되면 즉시 수술로 전환해야 합니다. 혹시 반려동물들도 이런 수술 말고 주사 치료가 있나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요즘에는 사람에서 맞는 관절 주사가 동물용으로 많이 나와서 관절에 직접적으로 주는 경우도 많고 그로 인해서 효과를 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수술 못하는 경우에 그런 주사로 대체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절뚝거림은 반려견이 보호자님께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단순히 쉬게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진단, 진단 결과에 맞는 치료, 끝까지 함께하는 재활, 이 세 가지가 반려견이 다시 힘차게 달릴 수 있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